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28페이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 산출 과정을 봐보죠. 자, 이 가로로 된 틀이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의 틀을 좀 의미가 있죠. 자, 계산 구조 또는 계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어떻게 구하고 그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에 있어서 자, 산출이 어떻게 될까 하는 자, 과정을 계산 구조로 보는데 그래서 과세 표준 과정, 세액 계산 과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보는데 역시 시작은 팔아야겠죠. 그래서 양도가액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있는데 필요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양도차익 자, 들어도 싫지 않는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구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금액 자, 들어도 역시 싫지 않는 자, 양도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소득 과세 표준 자, 그래서 과세 표준 과정의 의미에서 자, 기호를 마이너스 썼으니 굳이 말하면 양도가에서 필요는 차감해서 이꼬로 양도차익 구한다면 특별히 차감해서 양도소득금액 자, 소득금에서 기본공제 차감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과표까지 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을 구했으면 이제 양도소득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소득 산출세액 어느 것은 기본이겠죠.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니까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감면세액이 있으면 차감하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면 더하고 기납부세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차감해서 양도소득 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소득 납부세액이 나온다. 자, 뭐 굳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정세액 가산세에 더한 금액을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걸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산출에서 납부세까지 구하는 과정은 뭐 틀만 좀 보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은 제가 필수에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암기틀 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양도차익을 구하죠. 양도차익 두 번째 양도소득금의 과정 세 번째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자, 세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소과라고 한다. 차소과.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학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소과가 있더라. 차소과라든가 배추 심는 과, 채소과. 채소과 다닌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과? 채소과. 채소과 다니면서 그 과의 특성을 잘 살려야겠죠. 그래서 채소과 다니면서 특별공제,
기본공제 기 그래서 특기를 살려라. 그래서 채속과 다니면서 특기를 살려라. 그래서 항상 양도 차익 첫 번째, 두 번째 채속과의 소, 양도 소득금액 계산 과정, 세 번째 과세 표준 과정을 구분할 때 그 사이에 채속과 다녀야겠죠? 그 다니는 사이에 특기를 살려라 그 말. 이렇게 기본 틀을 좀 잡아서 확인 좀 하셔야겠죠? 이 과정만 가지고도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문제 17번 봐보세요. 국내산 양도시 328페이지.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 해당하지 않는 걸 한번 찾자. 자, 과세 표준 채소가의 과죠. 이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는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거. 그럼 과표가 줄어든다면 요 기본공제, 특별공제, 필요공비가 마이너스니까 차감한 금액이 있음으로써 과표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취득에 따른 실지 거래가는 필요경비가 됩니다. 두 번째, 자, 양도 비용 역시 필요경비입니다. 공부했지만 세 번째 특별공제죠. 네 번째 기본공제죠. 다섯 번째 감면세액이 있죠. 감면세액은 납부세액을 줄이는 항목이지 과세 표준을 줄이는 항목은 아니겠죠. 그래서 감면세액이 됐다. 다 감소시키는 항목에 앞에 마이너스가 다 붙어있는 항목들이지만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감면세액은 아니죠.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유사적인 문제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채속과 특기를 좀 구분해서 정리한다면 이제 이 과정에 양도 차익 과정부터 봐야겠죠. 규정을 이제. 그러면 양도 차익을 구하는데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 차익이 되겠죠. 자, 세로로 되어 있는 식을 한번 가로로 한번 정리해 봤죠. 자, 이 식을 조금 더 풀어보면은 양도 차익 이꼬로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의 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라고 해서 설명했지만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만 의미한 게 아니다. 그 취득가액 이외에 나머지 필요경비도 필요경비 범위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양도가액은 팔아서 양도로 발생한 총 수익금액을 양도가액이라면 필요경비는 총 수익금액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가치를 필요경비라고 하더라. 그래서 필요경비는 수익금을 얻기 희생된 가치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기본인데 취득가액만 의미한 게 아니라 취득가액 이외에 나머지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로 양도 차익을 구하는 산식이 되는데 그럼 이제 양도가액을 알아야 필요경비를 차감할 텐데 이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이 있더라. 그럼 양도가액을 뭘 적용할 거냐? 양도가액의 적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 양수자, 사고 판 사람이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그러면 실지거래한 가액이란 우리가 더 줄여서 실거래가 또는 실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일명 실가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이유가 뭐냐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양도소득 범위가 1번 토지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산, 5번 파생상품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팔든 부동산의 권리를 팔든 주식을 팔든 기타 자산을 팔든 파생상품을 팔든 양도가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라든가 허위명에서 인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더라 그 말. 확인해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계가 적용되는데 추계란 말은 추정해서 추산해서 계산한 가액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추계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추계가액은 자 매매 사례가액이 있습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감정가액,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데 이 추계가액은 순서입니다. 순서는 지켜야겠죠. 그래서 실직을 확인,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다음 단계입니다. 매매 사례 중에 없으면 다음 이제는 감정가액. 근데 감정도 없으면 이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기준시가. 이게 양도가액 적용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데 실가가 확인 인정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이 하는데 추계가액은 순서라는 걸 정리해서 순서가 매감기로 흘러가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실가가 적용이 안 되면 바로 기준시가로 가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실가 확인이 안 되면 다음은 매매 사례부터 가야 됩니다. 매매 사례가 없을 때 감정가액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내려가는 겁니다.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양도가액 알면 뭡니까? 차익관리면 필요하면 취득가액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양도가액과 요 피운 취득가액에 이제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 방법. 뭐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양도가액을 실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가를 적용합니다. 실가를. 자, 그런데 자, 실가가 역시 취득가액의 실가에 의하는데 취득가액의 실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인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겠다. 자, 이럴 경우는 역시 추계가액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 추계가액의 적용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자, 등에 의하는데 역시 추계가액은 역시 순서입니다.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기준시가 순에 의하는데 이 틀을 보니까 취득가액의 추계는 환산가액이 보이죠. 그런데 양도가액의 추계에는 환산가액 안 보이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이란 취득가액만 적용이 되지 양도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가액은. 그래서 환산가액이 없고 있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름에 잡아서는 매감환기, 이렇게 틀 잡아서 정리가 이런 거죠. 그래서 매감환기란 매우 심한 감기가 들면 한기가 들잖아요. 그래서 매감환기,
이 순서만 직접 물어보는 것도 기출문제. 우리 지난해 문제는 순서 배열이 제대로 됐는지도 또 기출문제에서 매감한기 순에 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매우 심한 감기를 춥다. 한기가 든다. 한기든 좀 취탁한 거죠. 한기든 환기든. 그래서 매감하기를 틀 잡아서 정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 그럼 매감기로 만약에 양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양도가액을 실가로 할 때 실가로 하지만 실가가 되면 매매산하나 감정, 환산도 적용할 수 있고 기도 가는데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다면 취득가액 위에 걸 무시해버리고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양도가 우리가 적용 방법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추계 적용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추계가액의 흐름까지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양도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의 중요성이 뭐냐면 틀 잡는 건데요. 나머지 필요경비. 그럼 나머지 필요경비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 나머지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추계를 적용했을 때 나머지 필요경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적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적용이 되고 취득가액을 추계에 의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란 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필요경비 개괄계자 계산공제입니다. 계산계자가 아니라 그래서 필요는 계산공제가 준다. 쉽게 말하면 다시 자세히 좀 정리해야 되겠지만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는 사고 가지고 팔 때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빼준다는 거고 계산공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것들 일단은 무시하고 법에 의해서 적용된 금액만 개괄적으로 받아라 그 말이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받을 거냐 아니면 법으로 정한 만큼을 받을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냐 아니면 추계로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적 아니에요.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이 틀을 놓고 이제는 우리가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정리할 때 항상 기본 틀이 잡혀야 되니까 그 기본 틀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이 하죠. 그러면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을 하면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가 적용이 되죠.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실실자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부도 체력이니까 몸이 실실거리면 안 됩니다. 능률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실실거리면 능률이 없으니까 자양, 몸을 보양을 해야죠. 보양하려면 뭘 드셔야 된다? 자양강장제를 드셔라 그 말. 몸이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드셔라. 이 틀을 잡아놔야 추계에 의할 때 매감기든 매감한기를 잡아놓고 다음에 계산공제도 갈 수 있고 또한 추계에 의한 기준시가를 했을 때 기준시가를 가는 것을 틀 잡을 때 큰 기본 틀이
일반적으로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은요, 대부분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실가세상이니까. 하지만 규정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추계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는다. 자, 이랬을 때 이 더할 보세요. 교재 더 알게 보면은 추계가액의 매매 사례가 뭐고, 감정가액이 뭐고, 환산가액이 뭐고, 다음에 긴시가가 뭐냐 그 말. 그럴 때 매매 사례가액은 단순하게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한 부동산 등의 유산 매매가액이다 그 말. 매매 사례가액, 꼭 매매 사례가액 나오니까 부동산의 개론에 뭐 우리가 사례 비교법 있죠?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그리고 이제 감정가액이란 감정기간 있죠? 감정기간에 또 2일 이상 이는 감정기간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환산가액, 취득은 이 환산가액은 말 그대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잖아요. 매매 사례는 유산 부동산의 가액이고 파는 거 유산 인근에 있던 거 보셨죠? 감정기간의 감정가액이잖아요. 그런데 환산가액은 환산한 계산을 환산한 식이죠. 그래서 이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 당시 환산가액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러면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알면 실가, 실가를 모르면 매매 사례, 그것도 모르면 이제 감정가로 간다고 그랬죠. 양중 이 실가랑 매매 사례가액 곱하기 환산가액은 분모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에 의해서 환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 환산가액의 식도 알면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 식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과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환산가액이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의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액 곱하기 분모 분자인데, 자, 지금 취득가액의 환산이 항상 분모 분자는요, 알고자 하는 걸 기본 두는 겁니다. 분자로. 그래서 분모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 기준시가로 산정이 이루죠. 교재 지금 이 환산가액 식도 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환산가액에 적용한 의미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준시가. 그러면 기준시가라는 게 뭐냐? 자, 기준시가 하면은 교재 340페이지에 조금 자 정리되는데, 자, 그거 좀 확장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는 가액을 기준시가라고 하겠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으로 정한 자산가액이다 그 말.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겠죠. 자, 대상에서 1번 하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겠죠. 건물. 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주식이 있고 기타 있고 파생상품이 있겠죠. 제가 부동산 권리 등에 또 아까우니까 자, 이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씁시다.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5번 파생상품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정한 자산가액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기준시가가 있고, 자, 주식도 있고, 기타 자산도 있고, 파생상품에 대한 기준시가도 있더라. 그 말이요. 근데 시험적으로 좀 관심 두는 건 토지, 건물에 초점을 두지만 나머지 대상에서도 기준시가 산정이 이루어진다는 법의 규정이 있다는 거. 기준시가는 건 그랬을 때 토지, 제가 논에서 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요, 자,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 건물이 있고, 자, 지정적 내에 있는 건물이 있고, 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역시 노란색 쪽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데, 토지. 그러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하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럼 이제 자, 이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땅이 있더라 그 말. 없는 땅에 대해서는 멀리 가지 말고 인근유사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인근유사를 참작해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자, 그래서 개별 공시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합병된 땅들이거든요. 저는 인근유사 개별 공시가를 적용 참작을 한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해서 지가 급등이 오래된 지역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등이 되겠죠. 이렇게 지가 급등이 원래 여기 없었는데 여기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부근의 지가가 급등할 수가 있죠. 이런 지가 급등이 오래된 지역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 지가의 기본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 지가로 끝내지 말고 개별 공시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개별 공시 참전 평가한 가액이고 개발 사업 등이나 지가 급등이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정해서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건물에 일반 건물 하면은 자, 요 부분이에요. 이게 일반 건물. 자, 그다음에 지정지역. 그러면 지정지역 내에 있는 자, 상업용 건물. 지정지역 안에 있는 상업용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면 상업용 건물 등은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는 자, 여기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요. 자, 건물의 특성을 참작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정한 가액을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라고 한다. 일반 기준시가는 토지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지정지역 내에 있는 자, 우리가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에서 일괄 자, 그 지정적 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토지와 건물 등에서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그래서 지정지역 내에 있는 상업용 건물 등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라고 하겠다.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자, 단독주택이죠.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죠.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시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와 건물도 일반 건물인지 지정적 내에 있는 상업용 건물인지 주택인지 등을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근데 참고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은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시점까지 불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불입한 금액에다가 자 플러스 P라고 씁니다.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분양권 등이 있겠죠. 그럼 분양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자 이런 양도 시점까지 불입한 금액의 프리미엄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의 권리를 제가 프리미엄까지 더해 놓은 이유가 다시 말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인 토지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부동산은 권리도 있고 주식의 기준시가, 기타 분양 우리가 보니까 골프 회원권의 기준시가,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기준시가도 소득세법에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은 토지 건물의 핵심 되는 것을 확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준시가를 한번 산정 한번 해드려 봤죠. 그래서 양도가를 기준시가는 주로 기준시가에 하는데 330페이지 하단에 더 알아보기 있죠. 더 알기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자, 더 알아보기 있죠. 더 알기에 보면은 자, 지금 양도소득은 실가세상이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실가를 적용해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 등을 팔아서 비과세, 감면, 면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비과세 금액에서 뺄 금액이 있더라 그 말.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뺄 금액이 있겠다. 그 말은 비과세는 뺀다는 이야기는 이만큼은 과세될 금액이다. 그 말이요. 자,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뺄 금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게 뭐냐?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비과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부정한 방법이란 일명 허위계약서, 즉 업다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에서 부정한 방법에서 자, 그래서 신고한 경우에 비과세 받았다 할지라도 뺄 금인데 그 뺄 금액은 자 크게 자 비과세 X 원래 비과세는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비과세는 계산 안 합니다. 그런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 말은 과세되는 거죠. 과세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세액이 있는데 자 허위계약세에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이 있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데 자 그래서 장부의 기재금액이 있습니다. 장부 기재금액 장부의 기재금이 있겠다. 그래서 자 원래 실지 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보다 그러게 만약에 10억인데 근데 장부의 기재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9억으로 다운을 했다. 그래서 원래 10억짜리를 9억에 기재했다. 그 말이에요. 다운했죠? 자, 이랬을 때 이로해서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 비과세를 받았다면 계산 안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에서는 10년 동안 떨고 있어야 하거든요. 제척기간이 10년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산 사람이 몇 년 지나서 마음 바뀌어가지고 그때 이제 또 팔아보니까 차익이 많으니까 그 당시 샀던 당시의 가액을 올려도록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부정한 업다운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판 사람 이미 세금을 안 내서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추징을 당한 거예요. 그런 규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과세가 중요하지 아니했을 때 과세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있겠다 그 말. 그래서 자, 그럼 실제로 계산한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서 4천이 나왔다. 4천. 자,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과 장부 기재 금액의 계약서 금액이죠. 계약서의 기재 금액의 차액이 1억이죠. 요 1억하고 과세된 금액으로 계산한 자, 4천만 원. 4천만 원 두 금액 중에 MIN 작은 금액 얼마죠? 4천이죠. 이 작은 금액을 비과세될 금액에서 뺄 금액이 돼서 4천만 원은 과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실지 거래가액과 계약서의 기재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의 차익과 과세된 경우로 계산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빼게 된다. 뺀다는 말은 그만큼은 과세로 전환. 왜? 비과세 금액에서 빼니까 과세로 전환될 금액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규정 자체가 좀 쉽지 않거든요. 어렵지만은 그런 규정들 좀 확인 좀 해서 정리를 했을 때 자,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죠? 뭐 말이 뭐 필요했습니까?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게 유용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해서 아무리 바빠도 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기본서 406페이지. 406페이지 33번 봐보세요. 406페이지 33번. 6페이지 33번. 자, 봐보시면.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일세 1주택을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을에게 다음같이 팔았을 경우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이 얼마나 되냐.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계산해 봐라. 그래서 계약이 2014년도 했는데 자, 계약서의 결의 금액이 3억 5천이고 자, 양도세 실지 거래가액이 3억이고 자,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때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다 그 말이. 자, 그러면은 자, 제가 금액을 적어드렸지만 이걸 지워도 상관없죠? 자, 지운 의미로서 한번 봐본대요. 자, 봐보세요. 뺄 금액 의미는 자,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라고 했다? 3억 5천 그랬죠? 자, 시가가 3억. 실지 거래가액이 3억이라고 그랬다. 3억. 시가가. 자, 계약서 기재 금액이 3억 5천 그랬죠. 3.5. 그렇죠? 그리고 비과세 되지 않은 것으로 과정에서 계산한 금액이 3천만 원 그랬죠. 3천만 원. 자, 이랬을 때 뺄 금액은 3억하고 3억 5천엔 차액이 5천이죠. 5천만 원에 과세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3천만 원이죠. 자, 이 차액하고 3천만 원하고 작은 금액이 얼마죠? 3천만 원. 그래서 뺄 금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이 뺄 금액으로 답이 되는 거예요. 뭐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의 의미를 좀 확인하는 문제로서 자, 우리 기출 출제된 문제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고급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를 요하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지 거래가에 보면 실가를 그만큼 더 정착시키는 거예요. 만약 실가에서 뭐 허위약서를 해봐라 그러면 지금 당장 넘어져 나중에 보자. 10년 동안은 떨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과세권자 입장에서만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의 규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뭐 성실 납세자라고 그런지 이렇게 뭐 법의 입장에서만
뭐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거 그 말 아니에요. 저도 싫어요. 근데 그 규정을 이해시키려고 이해하는 의미에서는 정리하라는 거지. 왜? 일단은 법대로 법에 있는 규정을 숙지 시험장을 가야 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뭐 이중계약서 업다운 하면 한대로 넘어가 주지. 그럼 왜 이렇게 과선 이런 생각을 하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건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제가 총론 처음 시작할 때 세법 시작할 때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법대로 해라. 세법 공부할 때는 법대로 해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숙지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너무 개인 생각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만큼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법에 있는 규정을 좀 이해하고 추리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문제화 됐을 때 좋은 점수 나와서 합격해서 실무에서 돈 좀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도 계산 과정에 지금 자, 큰 틀에 양도 차익과는 과정의 기본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그냥 필요 경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산정에 대한 규정부터 정리를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